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은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조 때, 1467년, 세조 13년에 함경도에서, 근데 그 당시 이제 함길도라고 불렀죠. 길주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였으니까. 이시해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납니다. 이시의 난 자체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세조가 그 당시 함길도에 대한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함길도 사람들이 이제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원래 이제 함경도는 이성계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 토민, 그리고 그들을 관원으로 임명한 토관, 이런 것들이 유지되다가 세조 때부터 이제 중앙 집권책이 강화되면서 현지인들의 약간 특혜랄까 그런 토관 제도를 이제 줄이고 없애고 중앙에서 지방권을 파견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민들은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제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이제 이시해고, 이제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켜요. 바로 이제 길주 출신이었습니다. 이시해가. 이제 여기 이제 주인공이 되는 상대 사람은 이제 신면이라는 사람인데, 당시 함길도 관찰사였어요. 지금 모르지만 이제 도지사죠. 당시 이제 당시나 그 뒤나 그 함길도의 가명은 함흥에 있었죠. 길주에서 일어난 이제 반란군이 함흥까지 이 세력을 이제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군이 함흥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사가 막아서 싸우다가 결국 이제 중과부적으로 피해서 그 건물 누각에 이렇게 숨게 돼요. 그런데 이 신면의 부하로 있었던 함경 가명의 아전 하나가 이시의 그 반군에게 이 관찰사가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이제 살해가 되죠. 그 당시에 아전도 결국 함경도 사람이었고, 이시해난도 이제 함경도 사람들의 불만을 이렇게 틈타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고, 등등. 또 신면은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신면에게는 이제 신용계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다가 협객들, 이제 자료에는 이제 협객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야인 시대의 김두한 패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중국의 그런 협객, 어쨌든 이제 그런 의협심이 많은 무리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협객들과 이제 친분을 맺고 이 함길도를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아전이 누군지를 알아내요. 그래서 파악해서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파악을 해 놓습니다. 아주 이제 아버지 원수니까 기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면의 아들 신용계는 아버지도 고위 관리였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시해나는 당연히 평정이 됐고요. 벼슬을 해서 의정부면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기구죠. 의정부에 사인이라는 벼슬이 있습니다. 이제 정사품이에요. 꽤 높은 벼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장급쯤 되는 그런 벼슬이죠. 그 의정부 사인이 되었는데, 이때 자기 아버지의 거취를 알려주어서 반군에게 살해되게 했던 아전이 도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친분을 맺었던 협객들이나 이제 함경도 쪽에 이제 심어놨던 정보원들이 이제 알려준 정보일 수 있겠죠. 그 아전 입장에서는 그 가명 아전이니까 중앙정부와 어떤 소통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밤을 틈타서 아전이 묵는 숙소로
도끼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찍어 죽여요. 좀 험한 적이지만, 그 당시 아들의 분노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법배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준용하던 대명률에는 부모나 조부모,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해한 사람을 그 자식이나 손자가 그 허락 없이 죽이면 장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장형을 60대를 맞게 돼 있어요, 매를.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게 현장에서 즉시 죽일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또는 조부모가 이렇게 살해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거의 정당방위로 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장을 치게 됐어요. 이건 이제 원수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벌은 국가가 집행해야 된다. 그런 이제 입장이겠죠. 그래서 신용계도 이 형률대로 하면 장형을 맞고 맞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불문에 붙인다 그런 표현하죠. 그냥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보다는 더 관대하게 처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그 뒤에 비슷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계속 거론이 돼요. 이제 해수란 100여 년, 한 5, 60년 지나서 인조 2년, 1624년의 일입니다. 이때는 또 이괄의 난이 일어나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또 이시의 난, 이괄의 난 둘 다 반란 과정에 얽힌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괄의 난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괄은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공신이에요.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인데 이제 이 공신을 책봉할 때 등급을 나누거든요. 1등 공신, 2등 공신 나누는데 이괄의 그 당시 활약으로 보면 사실 1등 공신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등 공신에 책봉이 돼요. 그러니까 이괄은 상당히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불만을 반란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은 사실 상당히 굉장히 확대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인조가 저쪽 남쪽으로 공주까지인가요, 안동까지인가요, 어디까지 아마 달아나는 그런 어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서울에 있던 이괄이 점령했던 그 궁궐이 상당히 많이 불타면서 우리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불타요. 그 승정원 일기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승정원의 기록, 즉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기록인데 그게 다 홀랑 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대 이전의 승정원 일기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 뒤 승정원 일기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이괄의 난 과정에서 이중로라는 인물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 이중로도 역시 인조 반정의 반정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의 공신들을 정사 공신이다 하는데 이 정사 공신 2등, 그러니까 이괄과 같은 등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중로는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황해도에 방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군을 저지하는 책임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괄의 군대를 일선에서 막는 그런 이제 그 임무가 이중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괄의 군대의 어떤 그런 규모나 그런 것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예성강 상류에 저탄이라는 그 여울이 있어요. 그 저탄에서 적군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적이 급습을 하면서 이중로가 죽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괄의 반란군 장수 중에 이제 이수백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수백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망한 이중로의 머리를 베어다가 이괄에게 바칩니다. 근데 사실 또 이수백 자기가 이 이중로를 죽였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괄에게 그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괄에게 잘 보이려고 반란군 입장에서 이제 그 상대 황리의 방어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목 상대 이제 군 두목의 머리를 뺐으니까 큰 공을 이괄에게 이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로의 이제 머리를 가져다가 이제 이괄에게 바친 인물이 바로 이수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에는 이제 남의 전공을 가로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는 뭐 어떤 뭐 이름 없는 병사가 뭐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수백보다는 하급 장교가 또 죽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공을 가로챘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백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또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까지 점령했던 이괄이 결국은 이제 다시 군대를 회복한 정규군에게 패해서 경기도 이천까지 달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괄의 부하 장수였던 이수백이 이번에는 이괄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래서 이괄의 머리를 베서 조정에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수백은 뭐 요즘에도 그 내란 혐의 가지고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에 수괴는 이제 그 당시로 치면 이제 이괄이 되겠고 중요 임무 종사자죠. 이수백은 게다가 자기가 이중로 머리를 베어서 바치기까지 했으니까 아주 뭐 그 당시 법으로는 사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죄인데 내란 수괴인 이괄의 머리를 베어서 항복했단 말입니다. 그 이제 조정에서는 기특하다 해서 사형에서 용서를 해줘요. 문제는 이수백이 지금 당장은 이제 이괄의 머리를 베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전에 이수백에 의해서 머리가 베었던 이중로가 있었죠. 이중로는 이제 인조 정규 정식 이제 조정의 군대였으니까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문웅이라는 인물인데 이중로의 아들 이문웅은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머리를 베어서 이괄에게 잘 보였던 이수백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몰래 이수백에게 가서 이수백의 또 머리를 베입니다. 오늘 참 머리 베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사적으로 복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궐에 나가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뭐 이문웅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사형에서 그 이수백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수백을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제 원수를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논의가 벌어져요. 인조가 이제 대신들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례들을 찾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아버지 원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률 조항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이시애난 때 신면의 아들 신용계 일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좀 온건론자 같은 경우는 신용계도 그때 아무 죄를 묻지 않았고 용서를 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조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수백이 원래 이괄의 부하였고 반란군이었지만 당장 그 이수백을 그 자리에서 이괄의 머리를 베어온 이수백을 또 죽인다면 또 뒤탈이 생길 수가 있고 내란이 이제 완전히 진압이 되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이문웅의 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변치 않고 지켜야 될 당연한 도리다. 그건 뭐 잘한 것이다. 그리고 이수백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뒤탈이 생길까 염려했던 그런 조치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변치 않고 지켜야 될 도리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모아져요. 그러면 아까 그 신용계 사례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신용계처럼 그대로 이제 용서를 해주나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률상으로는 장 60대를 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신용계는 용서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문웅은 죄를 참작하지만 장은 칩니다. 장을 치고 또 전주로 유배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라고 거의 볼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 이시애난 때 신용계 사례와
이괄의 난 때, 이문흥의 사례는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세조와 인조 때라는 이제 세월의 차이, 160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대명률에 규정된 이런 법, 지금 개념으로 치면 죄형 법정주의 비슷한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적인 복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법치주의라고까지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제 처벌이 달랐던 그런 경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